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에 어서 오세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 내 목숨보다 귀한 존재,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답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홀몸으로 거친 세상 풍파 맞아가며 내 자식만큼은 번듯하게 키워내려 애쓰신 우리 어머님이시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시장에서 마늘 까고 시금치 다듬고 생선 손질하며 갈라진 손등과 굽은 허리는 훈장보다 값진 헌신의 증거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어느 날 젊은 여자 하나를 데려와서 이 여자 아니면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가 당신의 굽은 등을 보고는 파출보인 줄 알았다며 비웃고 당신의 손에서 나는 젓갈 냄새가 역겹다며 코를 틀어막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건 그 옆에서 내 아들이라는 놈이 지 애미 속 터지는 줄도 모르고 그 여자의 꼭두각신 옷을 하며 아부나 떨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해해. 여자친구가 좀 예민해서 그래. 자식 때문에 가슴에 대못이 박혀 밤잠 설치시는 분들, 오늘 혜자 씨의 통쾌한 복수극을 끝까지 들으시고 가슴속 응어리를 시원하게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자, 지옥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사기꾼 모녀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갈 그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서울 변두리의 재래시장.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전등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혜자 씨의 김치 가게이죠. 혜자 씨는 지난 30년 동안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고 맵디 매운 고춧가루 버무려가며 외아들 민교를 키웠습니다. 겨울이면 찬물에 손등이 다 터져 진물이 흐르고 여름이면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찹쌀풀을 쏘느라 온몸이 땀독으로 뒤덮였지요. 그렇게 번 돈으로 민교를 서울 인류대학에 보내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 대리 명함까지 달게 했을 때 혜자 씨는 비로소 소금에 절여진 인생에 꽃이 피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우리 아들 장가가는 것만 보면 여한이 없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민교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수진이라는 여자는 혜자 씨가 평생 일궈온 자부심을 단 5분 만에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화려한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난 수진은 혜자 씨의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대놓고 코를 막았습니다. 혜자 씨는 귀한 손님이 온다고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멸치젓, 까나리젓을 골라 김치를 새로 담그고 갓 지은 밥을 준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수지는 현관문 앞에 멈춰서서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어요. 민교 씨, 잠깐만. 나 못 들어갈 것 같아. 이게 무슨 냄새야? 생선 썩은 비린내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네. 아, 진짜 나 비위 약한 거 알면서 이런 데를 어떻게 들어가? 아들 민교는 당황하며 수진의 눈치를 살폈지요. 수진아, 우리 엄마가 김치 장사를 오래 하셔서 그래. 몸에 냄새가 좀 배서 미안해. 수진은 신경질적으로 코를 손수건으로 틀어막고
옷에 먼지라도 묻을까봐 거실 소파 끝에 살짝 걸터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진짜 예민해서 그러는데요. 그냥 나가서 먹으면 안 될까요? 지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서 여기선 밥을 못 먹겠어요. 예비 며느리가 오는데 방향제라도 좀 놓으시지. 그리고 아까는 어머님 못 알아뵈서 죄송해요. 전 처음에 가사 도우미이신 줄 알았어요. 혜자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민규 뒷바라지 하느라 손톱엔 늘 고춧가루 물이 들어있고 살가죽에는 30년 넘게 만져온 젓갈 냄새가 배인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그걸 생선 썩은 내라니요. 더 기가 막힌 건 아들 민규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라서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거 못 견뎌하는 거 알잖아. 엄마가 좀 이해해. 수진아, 미안해. 내가 환기 좀 시킬게. 민규는 엄마에게 막말을 일삼는 수진을 나무라기는커녕 창문을 활짝 열며 수진의 기분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혜자 씨가 정성껏 차린 밥상도 수진에겐 그저 불결한 것일 뿐이었지요. 수진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깨작거리다 툭 내려놓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강남에서 크게 사업하시는 저희 아빠 외동딸이에요. 제가 우리 집에 결혼 허락이라도 받으려면 격식이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민규 씨는 가진 게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이 아파트요. 이거 제 명의로 넘겨주세요. 그 정도 성의는 보여주셔야 저희 부모님도 사돈댁이 그래도 기본은 아시는구나 하고 허락해 주실 거예요. 혜자 씨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 아파트로 말할 것 같으면 시장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배추 수만 포기를 절여가며 허리 디스크가 터졌을 때도 복대를 감고 일해서 마련한 혜자 씨의 전 재산이자 인생 전부였습니다. 아들에게 주기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혜자 씨의 삶을 통째로 무시하는 수진에게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혜자 씨는 당장이라도 소금물을 수진의 머리 위에 부어버리고 싶었지만 자식의 앞길을 막을까봐 혹여나 민규가 곤란해질까봐 터져 나오는 눈물을 삼키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며칠 뒤 강남의 한 인류 호텔 중식당. 혜자 씨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백화점 정장을 차려입고 뻣뻣하게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격식이 있어야 한다며 아들이 급히 사온 옷이었어요. 손톱에 든 고춧가루물을 지우려 밤새도록 솔로 문질러 손등이 벌개졌지만 귀한 사돈을 만난다는 긴장감에 아픔도 잊었지요.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나타난 수진의 엄마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압도적인 부자 아우라를 뿜어냈습니다. 어깨에 휘두른 모피 코트, 손가락마다 반짝이는 다이아 반지들. 그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혜자 씨의 저렴한 정장 브랜드 로고를 훑어보더니 코를 찡긋하며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수진의 엄마는 다이아 반지를 낀 손으로 코 앞을 부채질하며 말했어요. 어머, 웨이터야. 이 방 환기 안 시켰니? 어디서 자꾸 퀴퀴한 비린내가 올라오는 것 같네.
민규 어머니, 내가 수진이 엄마예요. 어디 딴 데서 만났으면 친구 되긴 어려웠겠네요. 아니 뭐 우리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서로 다른 것 같아서. 혜자 씨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교가 옆에서 수진이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며 굽실거리는 통에 화도 낼 수 없었지요. 수진의 엄마는 메뉴판은 보지도 않은 채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하더니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민규 어머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수진이한테 들어서 아시죠? 우리가 건물이 여러 채고 이번에 우리 법인이 해외에서 아주 큰 투자를 받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수진이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런 평범한 집안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지 뭐예요? 난 처음엔 기가 막혀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민규 어머니도 자식이 있으니까 제 마음 이해하시죠? 그 말에 아들 민규는 옆에서 쩔쩔맸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수진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수진의 엄마는 민규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어요. 물 안 묻히는 게 대수야? 급이 맞아야 살지. 그래서 말인데 민규 어머니, 우리 수진이가 자존심 다 버리고 이 결혼 해주겠다는데 그쪽에서도 성의는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으세요. 우리 법인이 이번에 들어가는 초특급 투자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자로 넣어드릴게요. 사돈이 될 사이니까 특별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혜자 씨의 심장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변경해달라는 예비 며느리보다 한술 더 떠서 아예 대출까지 받아 돈을 내놓으라는 사돈. 이건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수진의 엄마는 말을 이어갔어요. 아파트 하나 내놓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거 대출 받아서 우리랑 같이 움직이면 나중에 강남 빌딩 한 채는 그냥 거저 생기는 건데요. 민교 앞날을 생각하면 이 정도 투자는 엄마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기회를 거절하신다면 저희는 우리 수진이 민교와 결혼 절대 못 시켜요. 우리 레벨에 맞는 좋은 집안 자제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혜자 씨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번쩍였습니다.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온갖 인간군상을 겪으며 다져진 장사꾼의 촉이 외치고 있었지요. 저 여자의 화려한 겉모습은 껍데기다. 저 말투, 저 눈빛, 이건 사람을 등쳐먹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기운이야. 혜자 씨는 생각을 정리하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시장 일만 해서 큰 돈은 잘 모르지만 아파트 대출은 좀 무서워서요.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수진의 엄마는 포크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생각이요? 민규 어머니, 마냥 기다려드릴 순 없어요. 오늘 당장 결정 안 하시면 우리 수진이 데리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민규야, 자네 엄마가 자네 앞길 이렇게 막아도 가만히 있을 건가? 민규마저 엄마, 장모님 말씀 들어요. 이게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라며 눈치를 주었어요. 혜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혜자 씨는 겉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그들을 안심시킨 뒤
그날 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시장통 마당발 언니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 재산을 걸고 벌이는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려는 저 인간들을 향한 혜자 씨의 처절한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 통신소에서 날아온 서류를 펼친 혜자 씨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서류에 적힌 수직 모녀의 실체는 상상 그 이상으로 추악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으니까요. 혜자 씨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강남의 큰 사업가? 해외 자산가? 전부 소설이었습니다. 수진의 본명은 이유정. 그녀의 엄마는 전과 오범의 상습 사기꾼 박점래였습니다. 그들이 입은 모피는 렌탈숍에서 빌린 것이었고 번쩍이던 다이아 반지는 종로에서 몇만 원이면 사는 큐빅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혜자 씨를 정말 화나게 만든 건 그들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의 시체 같은 삶이었습니다. 혜자 씨는 서류에 적힌 주소를 찾아 경기도 외곽의 한 낡은 연립주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쾌행한 눈으로 폐지를 줍는 일을 하는 한 여성을 만났지요. 그녀는 2년 전에 박점래 모녀에게 아들의 전세 자금 3억 원을 투자 사기로 날린 뒤 남편은 화병으로 죽고 자신은 길거리로 나앉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갈라진 목소리로 울먹였어요. 그 악마 같은 년들, 처음엔 얼마나 우아하게 굴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돈이라고 하니까 자기네 법인에 투자하면 아파트 한 채 금방 생긴다고. 돈 챙기자마자 야반 도주하고 이름까지 바꿨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파혼당하고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요. 내 인생은 이미 지옥이에요. 그녀의 마른 손을 맞잡은 혜자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30년 김치 장사하며 맺힌 옹골진 근성이 분노로 타올랐지요. 이 인간들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라 한 가족의 영혼을 도둑내고 있었구나. 혜자 씨는 그 길로 수진이 자주 드나든다는 강남의 명품 렌털숍으로 갔습니다. 혜자 씨는 점원에게 수진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아가씨 여기 단골이죠? 이번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사람인데 예물을 여기에서 빌렸다고 하길래. 점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이분요? 이제는 단골 아닙니다. 사실 외상대금이 너무 밀려서 저희도 골치예요. 뭐 곧 부잣집에 시집가서 한꺼번에 갚는다고 큰 소리는 뻥뻥 치던데 혹시 사모님이 대신 결제해 주시게요? 혜자 씨는 실소했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을 탈출구로 삼아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돈으로 명품을 두르고 우아한 척을 했었다니.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수진 모녀가 세운 앞으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필리핀행 편도 티켓을 끊어놓은 상태였지요. 혜자 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만 챙기면 민교고 뭐고 그대로 증발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혜자 씨의 분노 게이지가 더 높아졌지요. 수진아, 아니 이유정, 네가 감히 내 아들의 순정을 배설물처럼 취급하고 내 평생의 피땀을 도박 미천으로 써먹으려 해? 네가 귀부인 흉내를 냈으니 그 무대의 막은 내가 내려주마. 관객은 형사들이고 네 퇴장로는
차가운 철창이 될 거야. 혜자 씨는 당장 민교를 붙잡고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이 멀어 지혜미를 냄새나는 노인 취급하는 아들이 말로만 해서는 믿지 않을 걸 알았지요. 혜자 씨는 눈물을 삼키며 가장 잔혹한 독이 든 성배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혜자 씨는 사기꾼들이 내민 가짜 투자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는 대신 그들이 스스로 제 목을 조를 올가미로 바꿔치기 하기로 했습니다. 사냥꾼이 된 김치 장인의 눈빛은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자 씨는 다음 날 평소 김치를 납품하며 인연을 맺었던 은퇴한 법조인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개로 지능범죄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들이 내민 투자 계획서는 전형적인 본지 사기 수법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나중에 사업이 안 풀린 것뿐이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형사처벌이 어렵거든요. 저들이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게 해야 합니다. 혜자 씨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평생 배추 절이면서 배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배추를 절일 땐 소금을 아끼지 말아야 물이 쫙 빠진다는 것이지요. 저것들을 아주 바짝 절여서 감옥으로 보내고 싶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서류를 보세요. 제목은 투자금 안전보호를 위한 자산 이력 확약서입니다. 저들이 주장한 강남 빌딩 주소, 해외 법인 자본금, 그리고 이 투자는 손실이 절대 없다는 확답을 본인들 입으로 직접 말하고 인감도장을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그것들이 모두 가짜로 밝혀지면 그 서류는 그대로 기망의 고의를 증명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단, 저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하게 속아주시는 척 하셔야 됩니다. 혜자 씨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것들 눈엔 제가 그냥 냄새나는 무식한 여자로 보일 테니까요. 저것들이 저를 무시하면 할수록 제 덫은 더 단단해질 거예요. 며칠 뒤 혜자 씨는 수진 모녀를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혜자 씨는 일부러 젓갈 냄새가 진동하는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아래로 검은색 여행용 가방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요. 수진 모녀의 눈이 탐욕으로 이글거리는 것을 혜자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엄마는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민규 어머니, 결정은 하셨어요? 우리 법인 투자가 내일 마감이라 오늘 안 하시면 강남 빌딩은 물 건너가는 건데. 혜자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좀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이거 정말 무서워서 잠 한숨 못 잤어요. 여기 우리 아파트 담보로 받은 돈이 들어있긴 한데 제가 워낙 배운 게 없어서 나중에 우리 민규 앞날에 문제 생길까봐 겁이 나서요. 그래서 변호사 하는 손님한테 물어봤더니 사돈 어른이 하신 말씀들 그냥 사실이라고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더라고요. 수지는 짜증스럽게 서류를 낚아채며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저희 엄마 못 믿으시는 거예요? 무슨 이런 종이까지? 강남구 역삼동 빌딩 소유주 본인 확인. 해외법인 자산 500억 증명? 아니, 당연한 걸 왜 또 써달라는 거예요? 반면 수진의 엄마는 딸의 팔을 툭 치며 음흉하게 웃었어요. 에이, 수진아. 시어머니 마음도 이해해 드려야지. 평생 김치 팔아 모으신 돈인데 얼마나 무서우시겠니? 자, 민규 어머니, 여기 제가 말한 거 다 적고 인감 찍어 드릴게요. 우리 집안 명예를 걸고 약속하는데 이거 찍는 순간 민규 어머니는 이제 김치 장사 안 하셔도 돼요. 강남 사모님 소리 듣게 되실 거예요. 수진의 엄마는 망설임 없이 인감 도장을 찍어 눌렀습니다. 서류의 법적 무게는 안중에도 없었지요. 그저 눈앞의 돈가방을 어떻게 낚아챌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진 역시 옆에서 어머님, 이제 우린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라며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자 씨는 가방을 건네지 않고 끌어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사돈어른. 수진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런데 이 돈 정말 내 목숨 같은 돈이야. 결혼식 날에 넘겨줄게. 사기꾼 모녀는 우라가 치밀었지만 한번 참기로 했습니다. 해외로 뜰 마지막 한 방이었기에 이를 그르칠 수 없었거든요. 모녀는 씩씩거리며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 혜자 씨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박점네. 네 손으로 강남 빌딩 주소 적고 네 입으로 수익 보장한다고 말했지? 그 도장이 네 인생의 마지막 낙인이 될 거다. 수진아, 네가 걸고 있는 모조 진주 목걸이만큼이나 네 인생도 가짜구나. 이제 진짜 지옥 냄새가 어떤지 맡게 해줄게. 혜자 씨의 복수는 이제 겨우 절반이 완성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 모녀는 초조했습니다. 필리핀행 출발일은 다가오는데 혜자 씨가 돈가방은 결혼식장에서 넘겨주겠다며 버텼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예식장 대여고 뭐고 다 생략하고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끼리만 모여 스몰 웨딩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객도 부르지 않고 사진도 찍지 않고 그저 빨리 서약만 하고 돈만 챙겨 떠나려는 심산이었지요. 수지는 그 와중에도 연기를 하며 투덜댔습니다. 민규 씨, 정말 이거 뭐야? 이런 좁아터진 식당에서 결혼이라니. 우리 집 수준에 너무 안 맞지만 우리 엄마 투자 일정 때문에 참는 거야. 어머님, 돈가방은요? 여기 가져오셨죠? 혜자 씨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여기 발치에 잘 두었다. 그런데 얘들아, 아무리 바빠도 축하해 줄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시장 식구들 몇 분 불렀다. 서운해하지 마라. 수진의 엄마는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휴, 사돈어른도 참. 시장 사람들 불러서 뭐해요. 냄새나게. 뭐 알았어요. 빨리 끝내고 가방이나 넘겨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축하하러 온 하객이라기엔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살벌했지요. 1명, 2명, 어느새 식당 안은 30여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의 엄마 박점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두 사기꾼 모녀가 지난 몇 년 동안 전세 자금과 노후 자금을 털어먹고 야반도주했던 진짜 피해자들이었지요. 이 독한 년 박점내, 네가 여기 숨어서 네 딸년을 시집 보내고 있었어? 내 돈 3억 내놔. 우리 아들 정신병원 보낸감 내놓으라고. 이유정, 네가 강남 부잣집 딸이라고? 내 동생 결혼 자금 들고 튄 년이 어디서 신부 흉내를 내?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교는 경악했지요.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이 왜 너한테... 엄마, 이게 다 뭐예요? 혜자 씨는 민규의 손을 뿌리치고 결혼식 사회를 위해 설치한 임시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민규야, 똑똑히 봐라. 네가 사랑한다던 여자의 진짜 모습이다. 그리고 박점래 씨, 사돈어른, 당신이 찍은 그 확약서 아까 형사님들에게 넘겼어요. 당신이 강남 빌딩 주인이라고 거짓말한 거, 해외 법인 있다고 사기친 거, 그거 입증해줄 증인들이 지금 여기다 모였네요. 아수라장이 된 예식장 한복판에서 모피코트를 휘두르고 귀부인 행세를 하던 박점래와 거만하게 혜자 씨를 깔보던 이유정의 손목에 은팔찌가 채워졌습니다. 하객석을 메운 피해자들의 통곡과 고함이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능범죄수사팀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점래 씨, 이유정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규 씨, 이거 아니야.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살려주세요. 혜자 씨는 주저앉은 수진을 내려다보며 아주 낮고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내 젓갈 냄새가 시궁창 냄새 같다며? 네가 들어갈 감옥은 그것보다 훨씬 지독한 냄새가 날 거다. 박점래, 네가 그랬지. 기회 줄 때 잡으라고. 나도 기회 주는 거야. 죄 지었으면 죄값 받고 새 사람 돼서 나오라고. 그리고 그 가방은 열어볼 필요 없다. 내가 돈 대신 네 사기 전가 기록으로 채워놨으니까. 한탕하고 도망가려던 사기꾼 모녀는 그렇게 예복도 벗지 못한 채 형사들의 손에 끌려나갔습니다. 아들 민교는 텅 빈 식당에 홀로 남겨져 엄마의 굽은 등 뒤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혜자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사기꾼들을 치웠을 뿐 아들의 썩은 정신을 개조하는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아수라장이 된 그날 이후 민교는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민교는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이 추악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들이 노린 돈이 다름 아닌 어머니의 피와 땀이었다는 사실에 식음을 전폐했지요. 하지만 혜자 씨는 그런 아들을 감싸 안으며 같이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방문을 걷어차며 냉정하게 일갈했지요.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사기 좀 당했다고 인생이 끝나니? 정신 차려라.
내가 너 이렇게 되라고 평생 배추절인 줄 알아? 당장 씻고 회사 출근해.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일해서 엄마한테 이자까지 쳐서 갚아. 그게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야. 혜자 씨의 서슬퍼런 호통에 민교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조차 사치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민교는 훌훌 털고 일어나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엄마에게서 젓갈 냄새 난다며 투덜대던 철부지 아들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민교는 퇴근하면 시장으로 달려와 짐을 나르고 주말이면 밀린 김치 배달을 자처하며 어머니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법의 심판은 가차 없었습니다. 혜자 씨가 받아낸 자산 이력 확약서는 법정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강남 빌딩 주인이라는 거짓말이 문서로 박제된 덕분에 사기꾼 모녀는 기망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었지요. 결국 박정래는 징역 8년, 이유정은 징역 5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혜자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서 그들이 숨겨둔 차명자산까지 탈탈 털어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어요. 사건이 정리된 후 혜자 씨는 평생 일구원 김치 가게를 넘겼습니다. 지난 30년의 노고를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된 것이지요. 혜자 씨는 자신의 돈과 아들이 모은 월급을 합쳐 시장 입구가 아닌 도심 한복판에 작지만 아늑한 찻집을 차렸습니다. 가게 이름은 혜자의 시간. 이제 혜자 씨의 손에서는 은은한 자스민과 향긋한 레몬 향기가 납니다. 민교는 여전히 대기업 유능한 대리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엄마의 찻집으로 달려갑니다. 민교는 엄마의 거친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주며 말합니다. 엄마, 오늘 차 향기 진짜 좋다. 예전엔 몰랐는데 엄마한테서 나던 젓갈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냄새였어. 내가 평생 효도하며 살게. 혜자 씨도 이제 미소를 지었지요. 민교야, 사람 인생은 차를 우려내는 것과 같단다. 처음엔 쓰고 떨어도 잘 우려내면 이렇게 깊은 향이 나는 법이지. 네 인생도 이제부터 진짜 향기가 나기 시작할 거다. 여러분, 혜자 씨의 복수극 어떠셨나요? 홀로 자식을 키워낸 어머니의 자부심을 짓밟으려던 자들은 결국 차가운 철창 안으로 사라졌고 혜자 씨는 그 자부심을 더욱 우아하게 꽃피웠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아들 민교가 어머니의 노고와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헌신을 부끄러워하던 자식이 비로소 부모의 인생을 존경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 누군가 당신의 희생을 비웃고 있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은 사라지지 않고 결국 가장 깊은 향기로 남을 테니까요. 오늘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